요즘 대만을 놓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문제가 많죠. 중국은 대만 얘기만 나오면 아주 입에 개거품을 뭅니다. 중국이 개거품 무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특히 이 대만 얘기만 나왔다 하면 내정 간섭 문제라면서 아주 경기를 일으키는데, 그랬던 분들이 우리 땅에서 사드를 놓던 말던 발끈했던 거 보면 참 지랄도 풍년이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중국이 발광을 하던 말던 항행의 자유 같은 이런 작전을 펼치면서 콧방귀도 안 낍니다. 오늘 뉴스만 봐도 대만이 공격당하면 미국이 방어에 나설 거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아니, 언제부터 미국이 대만을 그렇게 애지중지했지? 라고 생각한다면 순진한 생각이죠. 솔직히 미국이 대만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랬겠습니까? 미국이 진짜 사랑한 건 돈하고 마이클 조단밖에 없을 겁니다. 아니면 마이클 잭슨, 아니면 마릴린 먼로? 본질은 미국이 중국한테 요즘 잘 나간다고 너 너무 깝친다? 이런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주 회자되는 말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려면 이 투키디데스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알아야겠죠. 투키디데스는 기원전 5세기에 이 그리스 아테네에 살았던 역사가입니다. 엄청 할아버지인 거죠. 오징어 게임의 오일남 할아버지 같은 그런 할아버지인데, 네, 맞습니다. 제가 또 숟가락 한번 얹어봤습니다. 그리스 역사가 하면 보통 우리가 헤로도투스를 먼저 떠올리는데, 헤로도투스한테 살짝 가리긴 했지만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는 역사서를 써서 이름을 날린 사람이죠. 재밌는 게 이분이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실제 군인으로 참여했습니다. 그것도 장군으로 참여한 이력이 있는데, 군인으로서는 그닥 별 볼 일은 없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때 자신이 직접 보고 들었던 전쟁 이야기를 기록에 남겼고, 그게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나왔던 역사인지 소설인지 헷갈리는 그런 기록들, 대표적인 게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드, 트로이 전쟁 이야기 같은 거죠. 트로이 전쟁 이야기 보다 보면 이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제우스나 포세이돈, 아테나, 아프로디테 같은 신들이 막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사람들 간의 전쟁인지 판타지인지 막 헷갈리잖아요. 근데 이런 것과는 달리 사실에 입각해서 역사를 기술했습니다. 그래서 이 SF나 이 판타지를 생활 드라마 장르로 바꿨다고 할까요? 역사를 신들의 노름에서 인간들 간에 실제적으로 벌어지는 갈등 이야기로 흐름을 바꿔놓은 겁니다. 이분의 영향으로 그 뒤로 역사 기술의 방법론이 달라졌고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자, 이런 분인데 그럼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뭔지도 알아야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뭔지 알 수 있겠죠?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그리스고요. 이쪽이 지금의 터키인데요. 자, 이 그리스 중에서도 자, 이쪽 본토 쪽이 있고, 그리고 이쪽 반도가 있는데 여기가 펠로폰네소스 반도입니다.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던 스파르타와 그 외의 폴리스들이 이쪽 아테네와 한편이 된 폴리스 국가들, 이렇게 양편이 갈라져서 한판 대결을 벌인, 그게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렇게 두 패로 갈려서 싸운 거예요. 원래 이 동네 대빵은 스파르타였습니다. 그런데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전에 이 동네에서 페르시아가 쳐들어온 일이 있었죠. 페르시아 전쟁. 자, 여기가 이제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가 이쪽으로 쳐들어와서 우리가 영화에서도 많이 봤죠. 300이라든지. 페르시아를 물리치는 이 과정에서 아테네의 막강한 해군력이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결국 페르시아를 물리치는데, 자, 이 옆 동네 깡패가 물러나고 나니까 클대로 커버린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의 역학관계가 달라지죠. 아테네가 원래 대빵 스파르타한테도 맘먹을 만큼 커진 거예요. 자, 그럼 1인자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마음에 안 들겠죠. 그래서 요놈을 내가 더 크기 전에 자근자근 밟아줘야겠다 해서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불러다가, 야, 나 하와이에 잠시 가 있어라 하니까 얘도 이제 대가리가 컸으니까 네가 가라 하와이,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영화에서는 애 하나 시켜서 아주 담가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갈라서 싸우게 된 게 펠로폰네소스 전쟁이고, 이렇게 기존의 패권을 갖고 있던 자가 2인자에게 도전을 받으면 결국 한판 붙어서 끝장 보게 된다는 이론, 이게 바로 투키디데스의 함정입니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딱 그런 꼴이잖아요. 소련이 예전에 미국하고 대등했을 때는 냉전 시대라고 해서 좀 많이 춥긴 했지만 그럭저럭 서로 인정해주면서 평화를 유지했었는데, 지금 미국은 이 중국을 소련 수준으로 인정은 못 해주겠는 거예요. 코칠 찌를 때부터 봐왔는데 좀 컸다고 개기니까 못 봐주겠는 거죠. 게다가 이대로 가다가는 까딱 잘못했다가 아예 우두머리 자리를 내려놓을 판이라서 이리저리 견제를 하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고요. 요즘 일본이 자꾸 우리한테 이래저래 시비 거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중국을 이렇게까지 키운 게 누구죠?
미국이죠. 이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다 키워놓고 갑자기 잘 컸다고 이제 와서 승질내면 사이코밖에 안 되잖아요. 이때 이 대만이 아주 좋은 핑계거리가 되는 겁니다. 미국한테는 아주 좋은 구실이죠. 중국한테 자꾸 시비 걸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아니 미국 갑자기 왜 저래? 쟤 사이코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고 중국 애들 쟤네 왜 그래? 미국이 화나면 하네 하게 되는 거죠. 이 대만 이슈뿐 아니라 자 여기 보시는 게 남중국해인데 이 선 보시죠. 여기가 갑자기 이 남중국해가 뭐 거의 다 전부 다 자기네 아빠다. 마치 자기네 앞마당에 있는 연못 취급하는 거 이런 거 보면 정말 날강도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죠. 다 같이 쓰던 이런 동네 빨래터를 어느 날 지 혼자 다 쓰겠다고 얼씬도 하지 말라고 하는 꼴인데 주위에서는 뭐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내가 빨래 안 하고 만다. 뭐 이럴 판인데 이때 큰형님 미국이 딱 나타나서 근데 이 형님은 원래 이 동네에서 빨래하던 형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까지 와서 야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빨래를 열심히 했어? 너 원래 잘 씻지도 않는 놈 아니야? 라고 한 겁니다. 우리 같은 순진한 동네 사람들은 그저 조용히 뒤에서 미국 큰형님 편을 들고 있는 거죠. 이참에 그냥 아주 아작을 내줬으면 하는 마음도 솔직히 조금 있고요. 그런데 이 미국과 중국 갈등의 본질은 뭐냐? 그게 바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거죠. 이 함정에 빠지게 되면 결국 머리끄댕이 잡는 한판 대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80% 이상이라고 역사를 지켜본 이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 생기면 안 되겠죠. 안 되길 바라면서도 누군가는 홍군형이 제대로 한번 크게 났으면 하는 마음도 드는 게 사실인데 이것도 중국에서 보면 제가 입국 금지될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유명해져서 중국 입국 금지되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